예, 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오늘은 참여연 리포트에 실린 제 글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여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라는 그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등기사로 있습니다. 제목은 프레임 전쟁, 이재명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런 거죠. 4월 10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4월 10일 총선은 뭐 제2의 건국전쟁이다, 뭐 체제전쟁이다, 문화전쟁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 사진입니다.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잘 나온 사진이 없어갖고. 지난 1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가 원희룡이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라는 표현을 써갖고 말이 유명해졌었죠. 이재명을 치우겠다 보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원희룡을 격려하고, 원희룡이 지금 뭐 거기 아마 약세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물리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4.12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우파는 이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있지만 우리는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 심판이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판으로 프레임을 잡아야 4월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완승할 수 있다. 왜 완승해야 되냐?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과반수만 넘어가고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비례대표를 연합을 해갖고 통진당 사람들,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완승을 해야 된다. 비례대표도 거의 주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2월 18일 발표된 KSOI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 43.3%, 더불어민주당 37.2% 지지율을 보였다. 86세대 영태론, 여기서는 86세대라고 했네요. 386, 586 하다가 이제 잠깐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86세대 영태론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53.7%,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게 26.3%, 모름이 20%로 조사했다. 제가 이 통계를 왜 갖고 왔냐면 2월 18일 좀 시간이 됐지만 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한 20% 가까이 많은 거. 국민의힘 지지, 더불어민주당 지지 뭐 이런 거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86세대 영태론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유의해서 통계치를 갖고 온 것입니다. 중도층에선 물러나야 한다 56.8%,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27.2%였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86세대 종북주사파의 정치 경제 카르텔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북주사파가 정치판에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종북주사파가 이권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태양열 발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현재형입니다. 과거 자유우파가 실패한 선거는 프레임 전쟁의 증거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좌파에 더 우수한 전략가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뭐 양정철이니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하죠. 프레임 법칙.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이다. 프레임은 신문방송의 담론과 정치학의 정치 언어와 비슷한 개념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어를 지배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담론은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말들의 응집력 있고 자기지시적인 집합체이다.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부정선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격에 집중해야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판으로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건국전쟁 4.12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자유우파가 완승하지 못하면 제2의 이석기가 많이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이재명이가 위성정당을 만들어갖고
소위 뭐 진보당 사람들이니 뭐 1970년대부터 활동하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제가 친구 뻘 돼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나이 박서군인가요? 그런 사람은 뭐 제가 54년생인데 나이가 비슷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옛날부터 활동한 사람입니다. 거의 정치꾼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무슨 또 문화원장인가 뭘 맡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10명을 지금 추려갖고 넣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선거를 뭐 가반수만 차지해도 다행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승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갖고 막 떠들어대고 진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고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건국전쟁 영화도 봤고 기적의 시작도 봤습니다. 기적의 시작이 더 먼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흥행의 건국전쟁이 더 성공했죠. 100만을 돌파했어요. 다큐멘터리로서 100만을 돌파한 건 대단한 것이죠. 기적의 시작도 잘 만들어졌지만 건국의 전쟁이 더 임팩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동훈이가 나와서 이승만의 농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나오고요. 두 개 다 보십시오. 근데 기적의 시작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국전쟁이 더 감동이 있으니까요. 4.12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